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수축시키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목과 턱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혀의 위치가 불안정해져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로 숨 쉴 때와 달리 공기가 여과되거나 가습, 가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살 김정혜 씨는 만성비염으로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목과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수면 중 기도를 좁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권하고 주무시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코골이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목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만 코 질환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기입니다.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적인 자세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전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목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인대가 짧아지며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결국 목 디스크나 신경압박,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살 이영희 씨는 30년 넘게 하루 종일 서서 비슷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발전해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죠.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목 자세도 교정해드렸고요. 석 달 후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목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으로 숨쉬기,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걷고 환자를 돌보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로 깊게 숨 쉬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 목 길이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한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어쩜 그리 정정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목에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30대 중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괴롭혔지요. 한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승님께서 제 목을 짚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이 굳었구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대로 목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지요. 한의학에서는 목을 천주, 나 부릅니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다리이자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제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1cm 숙일 때마다 목에는 약 4kg의 무게가 추가로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45도 이상 숙이면 무려 22kg, 거의 성인 남성 상반신 무게에 육박하는 하중이 목에 가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4살 김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손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진찰해보니 전형적인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으로 목뼈가 앞으로 휘고 주변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을 압박했던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시선을 높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알려드린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서보십시오.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습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교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얕은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종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늘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밤잠도 설치셨죠. 진찰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된 채 흉식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